9일차 첫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 110회차 B형 문제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될 것부터 하죠. 디자인에서 사용자 지정에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요. 크기는 A4 용지로 하는 거죠. A4 용지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기를 조정하거나 맞게 크기를 줄이시겠습니까 나와 있는데 맞춤 확인으로 하겠습니다. 맞춤 확인으로 해서 나타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보기에 들어가서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해야 되겠죠. 슬라이드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걸 우리가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요 110회자 문제가 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2번 작업을 보면서 2번 작업에 있는 요 타이틀이나 요 내용이 똑같죠? 전체적으로 다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마스터 제목 슬라이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의 부분을 클릭 드래그로 왼쪽 상단을 맞추고 오른쪽 끝까지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위에 봐야겠죠? 위쪽에 제목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도듬 40 흰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서식은 홈에 있기 때문에 홈에 가서 글자체는 직접 써도 되죠? 도듬 글자 크기 40. 다음에 글자색은 흰색이네요. 글자색 흰색. 가운데 맞춤 설정해 줬고요. 세로 또한 중간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두껍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간 줄이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에 가야죠. 도형에서 화살표 자, 어떤 걸 써야 되나요? 이걸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니죠. 화살표 오각형이죠. 오각형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맞춰 줬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는 없어요. 그래서 윤곽선이 상황을 봐야 돼요. 윤곽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삽입해서 도형에 들어가서 위쪽이 꺾여 있는 건 위가 다 꺾여 있는 건 둥근 안쪽이고요. 여기 있네요. 네 번째 거네요. 위가 잘린 거는. 자,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맞추세요. 다 맞춘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조절하면 좌우를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색깔은 좀 진한 색으로 가겠습니다. 글자색이 검정이기 때문에 좀 진한 색으로 가서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아래 하단에 삽입에 위에 보시면은 로고 나와 있죠. 하단 로고는 로고 2를 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회색은 투명하게 설정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삽입해서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이 디바이스에서 문서에 IT키로 들어가는 거죠. 픽처. 어디서 다운받는지 다 알고 있죠. 자, 로고 2번을 삽입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색이라는 것에 밑에 투명한 색 설정이 있죠. 투명한 색 설정으로 회색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 나와 있나요? 얘가 왼쪽 하단에 나와 있죠.
크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줄여야 빨리 줄일 수 있어요. 4분의 1 크기 정도로 줄여서 왼쪽 하단부에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번호를 보면은 페이지 번호가 어때요? 진하게 나와 있어요. 얘 자체는 흐려요.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홈에 가서 글자 색깔을 그냥 요 검정으로 만들어주면 좀 더 진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슬라이드 마스터는 끝난 겁니다. 홈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오면 될 겁니다. 자, 이제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알파벳 M이죠. 컨트롤 알파벳 M을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고 클릭해서 목차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그다음에 컨트롤 알파벳 M 계속 클릭하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출산 고령화 컨트롤 알파벳 M 다시 클릭하고 출산의 원인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빨간 밑줄로 나오는 경우는 클릭 드래그로 영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사전에 추가라는 걸 눌러주면 빨간색 밑줄이 사라지죠. 5번은 인구, 구조, 변동, 추이 및 전망 컨트롤 알파벳 M 자, 클릭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총 6개를 만들어 줍니다. 기본이 끝난 거고요. 이때 자, 이제 삽입에 들어갑니다. 삽입에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삽입에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 있죠?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해서 이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모두 적용을 눌러주면 이제 밑에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 번호까지 나타냈고 제 1번 슬라이드는 어떻죠? 당연히 아무것도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지 않겠죠. 자, 이제 이 제목을 추가하십시오 및 부제목은 다 잡아서 델키 눌러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로고 있죠? 삽입의 그림에 디바이스 로고 2 삽입 마찬가지로 3개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을 눌러주고 회색 부분 없앤 다음에 이거는 4분의 1보다 조금 더 크게 놓을까요? 클릭 드래그로 오른쪽 위에다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 글씨를 써야겠죠. 글씨 쓰기 전에 이 밑에 거 먼저 해볼게요. 자,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에 들어가서 아까 제목 부분 했던 거 요거죠? 요거로 한 요 정도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에 도형 서식이라는 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형 서식 들어가지 마시고 도형 채우기로 가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도형 채우기의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림으로 가서 파일에서 문서에 들어가고 ITQ에 픽처로 들어가면 해당하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삽입을 눌러서 그림을 나타내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요. 그림이죠. 그림 투명도를 50이라고 돼 있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림 서식으로 갑니다. 그림 서식으로 가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 그림을 선택하고요. 그림 수정 말고 여기입니다. 여기 채우기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투명도를 50으로 설정할 겁니다. 그림 서식에 자, 한번 해보죠. 자, 투명도 50으로 투명한 불투명하게 불투명도가 50%로 들어갔죠? 여기가 이렇게 50%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테두리예요. 가장자리가 5포인트, 부드러운 5포인트는 여기 도형 효과에 들어가야 돼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5포인트네요. 자, 선택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해서 도형 형태는 끝났고요. 이제 워드 아트만 삽입하면 되겠네요. 수축이라는 걸 써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우선 글씨를 쓰기 위해서 삽입에서 텍스트에서 텍스트 상자는 가로. 자, 글자가 들어갈 부분에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준 다음에
내용을 쓰면 되겠죠. 대소문자 구별해서 쓰세요. 자, 이렇게 다 썼습니다. 현재 글씨를 쓰는 중에는 이렇게 커서가 깜빡일 때는 테두리가 점선으로 나타나요. 이 점선 테두리를 클릭하면 실선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왼쪽에 나와 있는 형태, 즉 2번 워드 아트 공서 굵기로 나타내 줄게요. 글자체 쓰겠습니다. 공서 그다음에 굵게. 자, 여기까지 나타내 줬으면 이제 쉐이프 형태. 아마 여러분들은 쉐이프 형태로 안 뜨고 아마 모형 형식이나 뭐 이런 형태로 쉐이프가 모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걸로 아마 표현이 되기도 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워드 아트로 가야 되겠죠? 워드 아트 요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거로 들어가서 변형에 들어가서 요 변형 수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수축을 나타내 줄게요. 변형에 들어가서 수축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풍선 도움말이 뜹니다. 수축이 위쪽으로 되어 있네요. 그냥 수축, 그렇죠. 그냥 수축을 선택해야죠. 그냥 수축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클릭 드래그로 크기는 이렇게 조절해 주면 돼요. 하나를 더 해야 되죠. 자, 변형에 들어가서 근접 반사 터치라고 되어 있죠. 반사에 자, 이게 근접 반사 터치입니다.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가운데 위치해 주고 조금 더 커야겠네요. 조금 더 크게 해서 위치를 잡아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는 마무리를 짓게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전 시험에서는 이 표 점까지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현재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고요. 혹시 있게 되면 다시 문제를 보고 최신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에서는 이 텍스트 필요 없죠? 자, 테두리 클릭해서 지워주고요. 이 도형을 찾아서 나타내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서 이겁니다. 그렇죠?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로 대충 어느 정도 위치는 잡아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그림을 미리 가져와도 관계없습니다. 삽입의 그림에 가서 이 그림에 해당하는 거. 자, 그림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림 4번이라고 나와 있죠? 자, 4번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때 자르기라는 걸 클릭할 겁니다. 자르기라는 걸 클릭해서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에 맞춰서 나타내야 되니까 이 모양만 나와야 되죠. 자, 이 조절점에 가면 모양이 똑같아져요. 조절점 크기가 모양이. 자, 그때 클릭 드래그로 이 그림만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 바깥을 먼저 한번 클릭하고 나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을 먼저 한번 클릭하고 나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적당하게 크기 좀 맞춰주고요. 너무 작나요? 조금만 크게 할까요? 네. 자, 얘는 테두리가 없습니다. 자, 쉐이프 형태에 가서 도형 윤곽에 들어가서 윤곽선은 없음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요 두께도 조금 더 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테두리가 없죠? 윤곽에 가서 윤곽 없으면 했나요? 대신 색깔을 좀 연하게 할게요. 색깔을 좀 연하게. 자, 이제 이 모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서 이 모양을 찾아보죠. 자, 삽입에 도형이 갔을 때 이 모양은 양쪽이 끝난 요거죠. 양쪽이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이 잘려 있는 거죠.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로 이 정도 크기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색깔은 여러분들이 적당한 색깔로 나타내주면 될 것 같고요. 글자가 흰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삽입에 텍스트에 들어가서 텍스트 상자의 가로 텍스트 상자로 클릭을 합니다. 자, 요 2번에 나오는 건 전부 다 2번 슬라이드는 불림 24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겠네요. 최근에 사용한 거는 앞으로는 뜰 겁니다. 불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24. 자, 요 글자 색깔은 검정. 이런 텍스트는 자동으로 검정으로 나오니까요. 그냥 내용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좀 잡아보죠. 네, 이렇게 위치를 잡아줬고요. 자, 이제 얘는요. 선택하고 숫자 1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도형에 들어가는 기본 세팅은 흰색으로 돼 있긴 해요. 근데 글자체나 이런 건 다 만들어 줘야죠. 굴림, 글자 크기 24. 이렇게. 자, 이제 얘네들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다 잡고 좀 위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컨트롤은 왜 눌러요? 복사하기 위해서 누른 거고요. 쉬프트는 왜 눌러요? 똑바로 내려가라고 누르는 거예요. 클릭 드래그로 요 밑에다가 맨 아래 거에다 놔주고 얘네들은 대충 얘네들 간격은 여기 사이사이 간격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맞춰도 되긴 하겠는데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면 얘네들은 관계없어요. 대충 놓으세요. 이렇게. 대충 놓고 먼저 얘네들을 다 잡고 한번 해볼게요. 다 잡고 여기 보면 정렬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정렬 부분에서 맞춤이라는 데로 가서 자 여기에서 여기 세로 간격 동일하게를 딱 눌러놓으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싶다면 좀 힘들게 좀 어려웠더라도 이렇게 따로따로 얘는 얘들끼리 잡고 좀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얘들끼리 잡고서 정렬에 맞춤에 세로 또 글씨는 글씨대로 글씨는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글씨대로 세 개를 잡고 또 마찬가지로 정렬에 맞춤해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또 요 도형은 도형대로 요건 요거대로 다시 선택하고 정렬에 들어가서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확한 크기로 맞춰지는 거예요. 자 이제 글씨 수정하면 되겠죠? 4번 저출산 뒤에 것만 잡고 뒤에서 앞으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출산이 원인.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링크 되어 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러니까 클릭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하이퍼링크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이퍼링크 슬라이드 4번 현재 문서의 슬라이드 네 번째 걸 선택해 주면 돼요.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글씨 수정하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 또한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또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려운 부분은 없죠? 세 번째 슬라이드는 내용 슬라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내용 슬라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내용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먼저 클릭을 해요. 자, 우선 이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서 이렇게 두고 하죠. 이 내용이 중요해서 그래요. 위의 내용이 첫 번째 겁니다. 클릭하고 먼저 문단 요 모양, 문단 구분 기호를 써야 돼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클릭하지 말고 따라가는 겁니다. 요 화살표 눌러서 따라가요. 그래서 해당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띄어쓰기가 나와 있잖아요. 띄어쓰기 나왔으면 잠깐 띄어쓰기 해주면 됩니다. 이게 2013 버전은 자동으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2016 버전부터는 이게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자동으로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냥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엔터 한번 치고 탭을 한번 누르는 겁니다. 자, 근데 뭘 하나 안 했죠? 그렇죠. 글자체를 안 했어요. 자, 글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다 잡고 여기 들어갈 게 뭐죠? 굴림 24 굵게죠? 굴림 24 굵게여서 글자체 굴림 24
굵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한 게 뭐죠? 그렇죠. 줄간격을 안 했죠. 자, 줄간격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위치 확인하세요. 클릭하고 1.5로 나타내 주었어요. 자, 이제 엔터 한 다음에 탭 한번 누르면 한 수준이 자동으로 낮춰집니다. 이때 굵게는 해제해야 돼요. 굵게는 해제해야 돼요. 왜죠? 여긴 굵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긴 굵기가 있는데 여긴 굵기가 없죠? 해제해주고 띄어쓰기 한번 해주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따라가는 겁니다.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화살표에서 따라가서 체크로 바꿔주고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치면 글머리 기호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엔터 치면 글머리 기호가 따라오기 때문에 쉬프트 엔터를 치고 띄어쓰기 한번 한 다음 내용을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서도 쉬프트 엔터 띄어쓰기 한번 한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다 써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해야죠. 이 나머지 부분은 이 조절점을 위로 올리는데 올렸을 때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글씨가 작아져 버려요. 자, 지금 20 플러스란 가장 작은 글씨가 20이고 그 다음에 20보다 더 큰 글씨가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제목은 24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얘를 그냥 무턱대고 올려버리면 얘가 작아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글자 크기대로 안 했기 때문에 감점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20 플러스를 유지시켜준 상태에서 자, 조절점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테두리를 클릭 드래그로 살짝 올려줄게요. 위로 올리고 자, 왼쪽으로도 공간은 왼쪽보단 좀 너무 넓으니까 왼쪽으로 옮겨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할 겁니다. 이 테두리 부분을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내려서 맞춰주세요. 위에 선과 아래 선을 딱 맞춰준 겁니다. 자, 이제 이 글씨만 다 잡은 다음에 한영 바꿔서 내용 써주면 돼요. 자, 이 밑에 내용도 그냥 다 잡습니다. 다 잡은 다음에 그냥 써버리면 돼요. 그리고 또 Shift Enter 띄어쓰기 한번 하고 마찬가지로 Shift Enter 띄어쓰기 한번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내용은 다 썼고요. 이제 동영상 부분을 좀 할게요. 동영상 부분은 우측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삽입에 이것도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림이 아니라 미디어에 보면은 비디오라고 있어요. 이 비디오에 이 장치로 들어가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영상 자, 삽입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나타났죠? 얘가 2013 버전에는 크게 나타났어요. 그 전에는. 근데 여기 좀 작게 나타나니까 얘를 클릭 드래그로 위치를 잡는데 지금 너무 커요 이거보다 그렇죠?
크기는 줄여주면 됩니다. 문제에 나온 형태만큼만 줄여주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왼쪽에 가볼게요. 동그라미 1번 왼쪽에 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자동 실행하고 반복 재생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거는 요 비디오의 재생이란 데로 들어가면 반복 재생 클릭하고요. 자, 이 시작 부분에서 마우스 클릭 시에 화살표를 눌러서 자동 실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자동 실행인지 클릭할 때인지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슬라이드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4번 슬라이드 보도록 하죠. 4번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표 슬라이드에서는 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표 만든 부분에서 여기 테마,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강조 5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4번입니다. 4번에서는 이를 지운 게 아니라 첫 번째 표라는 게 있어요. 자, 표라는 거 클릭하고요. 보면 이거를 열이라고 하고요. 이걸 행이라고 그래요. 열은 하나, 둘, 셋. 그래서 열은 3개, 행은요. 하나, 둘, 셋, 4개죠. 그래서 행은 4개, 열은 3개, 행은 4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머리끌 행이라는 거가 줄무늬 행이 체크되어 있는데 이거는 체크 해제해야 돼요. 체크 해제하고 자, 그다음에 왼쪽에 강조 5라고 돼 있죠.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5 그랬으니까 여기 표 스타일에 화살표 들어가서 테마 스타일, 이게 테마 스타일이에요. 1, 2, 3, 4, 5 요거네요. 자, 강조 5를 선택을 해 준 겁니다. 자, 또 홈에 들어가서 가로 세로 다 가운데 맞춰줘야 돼요. 가로 또한 세로 또한 중간으로 다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당연히 검정으로 해야 되죠. 클릭하고 내용을 써볼까요? 예, 검정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쭉 써주면 되는데 미리 좀 크기를 좀 맞춰주고 나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크기가 이 정도 되니까 얘도 내려가고 오른쪽 부분 이렇게 넓지 않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요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도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크기 한 정도로 줄이고 위에도 요 도형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서 맞춰줄게요. 자 이제 다 됐으면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고 났더니 행 간격이 넓은데 낮죠. 요거는 아까도 똑같은 거예요. 자 홈에서 보면 이게 줄 간격이에요. 줄 간격을 1.5로 해주면 행의 간격이 다 일정해졌죠. 마우스로 해도 되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 줬고요. 위쪽에 있는 이 모양을 한번 만들죠. 자 삽입에서 도형에 들어가서 한쪽만 잘려 있는 거 선택을 하고요. 클릭 드래그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색깔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색깔을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서 별 및 현수막이라는 데로 간 다음에 이 별에서 8개짜리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맞춰 줬고요. 자, 이 색깔은 까만색 글씨가 들어가야 되니까 좀 밝은 색깔로 바꿔줄게요. 밝은 색깔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걸 다 잡고 홈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예요. 이 표에 들어가는 글자체 도듬 8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도듬 이것도 써야겠네요. 도듬 선택해주고 글자 크기는 18로 돼 있고 글자 색깔은 모양에 들어가는 글자는 흰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정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클릭하고 내용을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이 도형들은 다 잡아서 컨트롤과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맞추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후에 이거는 글자를 영역 잡아서 글자를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왼쪽입니다. 왼쪽에 그라데이션 부분을 좀 해볼게요. 그라데이션 부분은 삽입에 도형 들어가는 건 다 동일하고요. 이것도 동일해요. 자, 클릭 드래그로 요만큼 크기에 맞게 잡아줬고요. 그렇죠? 대신 좌우 대칭을 시켜야 됩니다. 자, 개체 맞춤에 들어가서 개체 맞춤은 아니고 여기 있죠. 회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개체 회전에서 좌우 대칭을 해주고요. 자, 또 하나 이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부분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요. 선형 아래쪽이라고 돼 있죠. 자, 그 선형 아래쪽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요. 색깔을 아무거나 여러분이 하나 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그라데이션에서 선형 아래쪽이라는 것을 선택해 줍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홈에 가서 글자체. 홈에 가서 글자체는 도듬 18 글자 색깔 검정. 자, 가로 세로 다 가운데 다 돼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치관. 자,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간격 잘 맞춰주고요. 자, 이 크기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클릭 드래그로 조금 더 키워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예, 빨간색 보조선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추기가 아마 쉬울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 보조선을 이용해서 사이즈가 딱 맞는지 체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크기랑 동일하게 잘 맞췄습니다. 이제 얘는 수정하면 되겠죠? 이 상태로 그냥 끝내도 되고요. 그 그라데이션이 좀 더 하얀색 쪽으로 더 가고 싶다. 자, 여기 밑에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 잡으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개체 서식이라는 데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그라데이션이란 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맨 끝에 걸 선택하고요. 얘 색깔을 들어가서 흰색으로 바꿔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건요. 그냥 지워버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색깔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벌써 시간이 현재 좀 속도가 좀 빨랐나요? 시간이 한 50분 넘어갈 줄 알았더니 지금 한 46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차트 부분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6번 슬라이드에 도형들 좀 만드는 걸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슬라이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건 이제 텍스트는 지워버리고요. 이 부분 도형 좀 찾아서 갖다 놓도록 하죠.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건 이거죠. 클릭 드래그로 위치 잡아서 드래그 해줬고요. 자, 여기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당기면 양쪽이 같이 이렇게 줄어들 거고요. 좌우가 바뀌어야 되죠.
회전해 가서 좌우 대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번호가 다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번호를 좀 써줘야 돼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없으면 안 써도 되는데 다 나와 있죠. 3점, 여기는 2점이 되겠네요. 여기는 1점으로 내용을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고요. 4점, 3점, 그다음에 2점, 1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준 겁니다. 4번, 6번 내용입니다. 너무 색깔이 어둡기 때문에 자, 모양에 들어가서 모양 그리기 도구죠. 그리기 도구에 들어가서 색깔을 좀 밝은 색깔로 좀 그라데이션을 바꿀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도형들과 스마트 아트 도형이 있는데 스마트 아트와 일반 도형이 있는데 먼저 일반 도형 먼저 자리를 좀 잡을게요. 이쪽 모서리가 짧은 거는 이쯤에서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겁니다. 삽입해서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클릭 드래그로 위치 정도 잡아주고요. 테두리는 검정으로 해야 돼요. 테두리는 검정, 그리고 테두리의 대시는 파선 정도, 긴 파선으로 할까요? 네, 긴 파선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네, 또한 뭐 색깔을 조금 더 밝게. 이거 색깔 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조정해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만약에 안 되면은 색깔 조정은 좀 나중에도 관계없습니다. 자, 먼저 도형부터 쭉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 이거죠. N4 청년 세대를 나타내주는 도형은 이겁니다. 위치 잘 보고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는 회전해서 좌우 대칭. 자, 마찬가지로 도형에 들어가서 한쪽만 동그란 건 요거네요. 자, 클릭 드래그로 양쪽이 다 동그란가요? 이건 아니고요. 삽입해서 도형에 한쪽만 동그란가요? 네, 이건가요? 너무 작아서 좌우 대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거네요. 위치 잡고 좀 크게 좀 줄이고 자, 밑에 건 한쪽이 잘려 있는 겁니다. 클릭 드래그로 맞춰줬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이 쉬프트 누르면 같이 잡을 수 있죠. 조금 더 길게.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일반 도형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간단하게 색깔만 좀 바꿔놓을게요. 색깔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적당한 색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스마트 아트 하기 전에 얘네들만 다 잡으세요. 조심하세요. 이 위에 화살표 됐을 때 끄집어내리면 끄집어내려 내려와요. 글씨가. 그러니까 끄집어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잡고. 그럼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 끝에 이 네 방향 화살표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그냥 하얀색 화살표만 있는 상태에서 영역을 잡고 글자체를 바꿀 겁니다. 전부 다 굴림 18이죠. 굴림 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굴림 글자 색깔 검정에 18로 해서 나타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이 스마트 아트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